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검색 증강 생성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AG의 오버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 파트 중에 하나인 검색, Retrieval에 해당하는 내용, 두 번째는 Retrieve 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생성할 것인가에 대한 Generation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LM의 핵심은 사실 기억과 생성,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론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LLM을 사전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들을 LLM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거지. 모델의 파라미터에 학습을 해 두는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LLM은 경험한 적이 없는 지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에 대한 답변은 잘 생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식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레그 시스템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주지만 만약에 클로즈된 LLM에 대한 부분이라면 레그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강필성 교수 연구실의 가장 최신의 저널 페이퍼가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논문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실에서의 이 논문은 이 이후에도 충분히 많은 여러 편의 논문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는 사실 서울대학교 리서치 프로파일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최근의 논문이 이렇게 나와서 이 데이터를 아마 학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매번 LLM을 추가로 파인 튜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학습해 놓은 LLM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 중에서 질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찾고 해당 문서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게 이제 증강이고요.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만약에 예전 데이터, 한 10년 전 데이터까지만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적절한 문서를 검색을 해와서 제너레이터에 이러한 문서를 프롬프트에 함께 전달을 해주면 이거는 이 예시가 조금 예전 예시라 예전 대통령인데요. 조 바이든이 현재 대통령이다 라는 적절한 답변을 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레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레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쿼리를 이제 날리면 이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쿼리에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된 지식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인덱싱을 해놔야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문서를 일부 부분적인 청킹을 통해서 부분 문서화를 한 뒤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서화된 것을 특정한 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치환을 해서 벡터 임베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쿼리의 임베딩과 청킹된 임베딩의 유사도를 가지고 적절한 관련 문서들을 찾을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청크 1, 2, 3가 바로 그러한 유사도가 높은 문서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LLM에게 원래 오리지널 쿼리 퀘스천과 함께 아래에 해당하는 참고 문서들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를 이제 쿼리와 포함하는 결합하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레그의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쿼리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레그의 절차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쿼리의 임베딩과 다큐먼트의 임베딩을 통해서 유사한 다큐먼트들을 먼저 찾고 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에 함께 제공을 해서 이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LLM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해가는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RAG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의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이즈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한 문서로부터 유용한 정보만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 202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위에 있는 것은 2022년의 노벨 문학상에 대한 수상자에 대한 정보이고요. 아래 문서, 리트리버리 된 문서는 202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기사 또는 문서입니다. 그랬을 때 노이즈가 없는 문서만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노이즈 로버스트니스입니다. 두 번째, 네거티브 리젝션이라고 하면 쿼리와 비슷한 임베딩의 공간에 있는 문서들을 리트리브를 했는데 해당하는 리트리브된 문서들이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 문서일 때는 네거티브 리젝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추출된 문서들이 위에 있는 문서는 2021년에 노벨 문학상에 해당하는 문서이고요. 아래 있는 문서는 202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2022년에 해당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Information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문서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이 챗GPT 앱에 대해서 iOS에 대한 앱과 그 다음에 API는 언제 런칭이 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챗GPT 앱에 대한 거는 첫 번째 문서에서 2023년 5월 18일 그리고 3월 1일에는 API 액세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으면 결국은 두 문서로부터 답변에 필요한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취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counterfactual robustness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추출된 문서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RAG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what to retrieve,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한 토큰에서부터 객체 또는 문서의 일부인 청크 또는 복잡한 knowledge graph까지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granularity가 콜스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구조화된 텍스트는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어떤 효율성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서로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when to retrieve라고 하는 것인데요. 언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래서 단순히 한 번만 어댑테이션을 할 것인가 또는 여러 번 반복해서 retrieve된 결과물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how to use the retrieved information 이라는 건데요. 추출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인풋을 구성할 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아웃풋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retrieve augmented generation 이라는 방법론이 사실은 한 편의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이 연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의 갈래길로 발전을 해왔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역사들을 한번 보시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RAG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ive RAG라고 하는 Naive RAG는 사용자의 쿼리와 다큐먼트를 통해서 인덱싱된 다큐먼트를 통해서 한번 리트리버를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에 frozen된 LLM에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Naive RAG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Advanced Arrays라는 거는 Retrieval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서를 잘 retrieve 해오고 활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Retrieval 전 단계에 Pre-Retrieval이 있고요. Retrieval 후 단계에서의 Post-Retrieval을 추가한 게 Advanced Arrays입니다. Modular Reg 같은 경우에는 reg에 필요한 각각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모듈화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듈들을 레고처럼 조립을 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모듈러 레그입니다. 나이브 레그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덱싱, 리트리벌, 제너레이션의 전통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데이터 인덱싱인데요. 문서를 수집을 해서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문서 자체를 고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문서들이 우리가 수집하는 다큐먼트가 되겠고요. 버트가 됐건 또 다른 언어 모델이 됐건 사전 학습된 하나의 문서를 특정한 차원의 숫자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서 패시지 임베딩을 만들고 그 임베딩마다 검색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덱싱을 해주는 게 바로 벡터 DB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고차원의 임베딩 벡터들을 저차원의 인덱스 벡터와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의 쿼리 키 밸류를 할 때 키가 인덱스의 역할을 하고 밸류가 이제 컨텐츠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벡터 DB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문서의 다큐먼트 임베딩들은 밸류의 역할을 하고 그 밸류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검색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긴 차원의 벡터를 작은 차원의 이제 인덱스로 변환해 주는 것이고요. 랜덤 프로젝션과 같은 방법론 또는 Locally Sensitive Hashing, LSH라고 하는 방법론인데요. 이런 방법론들을 이용을 해서 인덱싱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 나이브 레그에서의 두 번째 스텝은 Retrieval입니다. 쿼리가 주어지면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고 이와 유사한 패시지들을 검색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쿼리 임베딩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인덱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또는 유사한 인덱스를 찾아내고요. 그 인덱스와 일치하는, 그러니까 대응되는 임베딩 벡터 문서들을 다시 반환해 주는 게 바로 리트리벌 단계입니다. 제너레이션 단계는 리트리브된 문서 또는 패시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LLM에게 프롬프트로 함께 쿼리 임베딩과 리트리브가 된 임베딩을 함께 투입을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제너레이션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이브 레그의 한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트리벌 관점에서는 리트리브된 패시지 중에서 쿼리와 관련성이 높은 패시지의 비율이 낮다라는 로우 프리시전의 문제가 있고요. 이는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이상한 답변을 내어준다는 뜻이고요. 로우 리콜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서에는 충분히 유사한 쿼리와 유사한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캐치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LLM의 답변 품질이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또는 outdated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된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면 retrieval 결과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너레이션 관점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LLM이 retrieve된 패시지 내용에 기반을 두지 않는 답변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편향 또는 톡식 출력을 생성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규멘테이션 관점에서는 disjoint or incoherent output이라고 하는 것은 retrieve된 컨텍스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좋은 어떤 그 청크들을 retrieve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LLM이 출력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redundancy and repetition이라는 것은 retrieve된 패시지의 내용이 유사할 경우에 그냥 이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버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리던던시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던던시의 문제점이 더욱더 악화된 내용인데요. 리트리브된 패시지의 내용을 단순히 다시 반복해서 출력문으로 생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레그는 나이브 레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퀄리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서 리트리버 전 단계와 후 단계에 여러 가지의 절차를 두어서 프리 리트리버 그리고 포스트 리트리버 전략을 구사합니다. 먼저 프리 리트리버 전략 중에서는 옵티마이징 데이터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인덱싱이 되는 컨텍스트의 퀄리티 자체를 향상시켜서 검색 전에 결국은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의 퀄리티를 향상시키자라는 목적입니다. Enhancing Data Granularity라는 관점은 그 방식은 텍스트를 표준화하고 일관성과 사실적 정확성 및 문맥적 풍부함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와 특수 문자를 제거하고요. 엔티티와 용어의 모호성을 제거하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레그 시스템의 정확도와 맥락적 적합성을 보장합니다. 옵티마이징 인덱스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검색의 정확도와 관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이고요. 청크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인덱스의 경로를 변경한다거나 그래프 구조의 정보를 도입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검색 결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노드 간의 관계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Adding Metadata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검색 효율성과 관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데이터 청크에 날짜와 목적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포함시켜서 필터링을 통해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lignment Optimization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질문을 생성하고 이를 각 문서와 결합해서 문서 간 정렬 문제를 향상시켜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쿼리의 refinement입니다. 말 그대로 쿼리 자체를 다시 한번 사용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선시키자는 것이고요. 첫 번째 쿼리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knowledge 소스가 존재할 때 주어진 질의를 가장 적절한 리트리버 또는 검색 인덱스로 라우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도메인별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해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 질문이 투입이 되면 그 질문을 어느 데이터베이스로 쿼리를 던져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쿼리 리라이팅, 쿼리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를 우리가 검색을 하는데 필요한 친화적인 형태로 재작성하는 겁니다. 임베딩된 문서와의 얼라인을 통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소니가 지난 시즌에 몇 골 넣었어? 라는 일반적인 사람의 대화를 검색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2024-2025 시즌에 기록한 총 득점 수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포멀하게 작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쿼리 익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질의에 동의어, 관련 개념, 하위 또는 상위 개념 등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검색 범위를 넓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모를 수 있는 전문 용어나 변형된 표현을 보완하는 목적이고요. 예를 들어 그냥 사용자가 단순하게 나 잠 왜 안 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왜 잠을 자는 것이 어려울까? 불면증의 원인, 수면장애 증상, 스트레스와 수면 관계, 수면에 좋은 음식 등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용자가 이거를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 검색이 잘 되도록 LLM을 통해서 한 번 더 재작성을 해주는 게 그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세 번째, Retrieval Process 관련해서는 임베딩을 더 잘해서 쿼리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반환하도록 하자라는 개념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Fine Tuning Embedding 같은 경우에는 검색된 내용과 질문 간의 관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베딩 모델을 다시 한번 추가 학습을 하는 것이고 도메인의 도메인 특화 맥락에 맞게 임베딩을 조정하고 검색 단계를 최적화합니다. 전문 분야에서 발전하는 용어나 드문 용어를 다룰 경우에는 이러한 맞춤형 임베딩 방법을 사용해서 검색의 관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등장하는 맥락에 따라서 임베딩을 조정합니다. 각 단어에 하나의 벡터만을 사용하는 정적 임베딩과는 다르게
주변 단어에 따라 단어의 임베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맥락 포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신 LLM만큼의 맥락 민감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Post Retrieval Process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retrieve된 컨텍스트를 쿼리와 잘 결합해서 LLM의 인풋으로 사용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다큐먼트를 이제 인풋 프롬프트에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랭킹, 프롬프트 컴프레션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리랭킹 같은 경우에는 retrieve된 다큐먼트의 relevance를 측정을 해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프롬프트의 엣지에 배치를 하는 방식이고요. 다큐먼트 다이버시티를 고려하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컨텍스트의 위치를 변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LLM이 리트리브된 다큐먼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롬프트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브 다큐먼트에 존재하는 노이즈가 레그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irrelevant 컨텍스트를 제거하거나 pivotal paragraph를 강조하거나 전반적인 컨텍스트 랭스 감소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축소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모듈러 레그 같은 경우에는 레그의 세부 컴포넌트들을 개별적인 기능적 모듈로 구현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듈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versatility와 flexibility 향상이 가능한데 versatility는 다양한 시츄에이션에서 잘 작동하는 것이 versatility고요. flexibility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시스템을 브레이킹 하지 않고도 어댑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flexibility입니다. 그래서 serialized pipeline으로 구성을 하거나 여러 모듈에 대해서 end-to-end 트레이닝 어프로치 방식을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레그의 가장 일반화된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어드밴스드 레그는 모듈러 레그의 스페셜한 케이스이고 나이브 레그는 어드밴스드 레그의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러 레그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의 새로운 모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치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쿼리와 다큐멘트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특정한 시나리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이렉트 서치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LLM에 의한 코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원천으로는 서치 엔진, 텍스트 데이터, 타뷸러 데이터, 나레지 그래프들이 모두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서 검색을 계산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사용자들이 입력했던 쿼리들과 거기에 해당하는 다큐먼트들을 미리 기억을 해놨다가 현재 입력과 가장 유사한 기억을 찾아서 그때 잘 작동했던 문서들을 함께 반환을 하기도 하는 모듈입니다. 퓨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단일 쿼리를 다양성이 확대된 여러 개의 쿼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명시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심층적인 지식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오리지널 쿼리와 함께 익스펜디드 쿼리를 함께 사용을 하고 결과물 최적화를 위해서 인텔리전트 리랭킹 또는 새로운 쿼리에 대한 최적의 출력 페어링 등의 절차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퓨전 모듈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익스펜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하나의 싱글 쿼리를 제공을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쿼리를 몇 가지의 관점을 가진 첫 번째, 원래 쿼리, 두 번째, 이 질문은 이코노믹 퍼스펙티브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가 또는 퍼블릭 헬스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가 쿼리를 여러 개를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각각 서치를 한 결과물을 합쳐서 서머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랭크 퓨전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에서 리트리브를 했을 때 여러 개의 리트리브 시스템을 병렬적으로 두고 그 시스템에서 이제 찾아진 또는 리트리브가 된 문서들에 대해서 랭킹을 매긴 다음에 그 랭킹 자체를 퓨전을 해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문서들을 최종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이 랭크 퓨전입니다.
또 다른 모듈러 렉의 핵심 모듈러는 라우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자 쿼리를 전달받고 난 이후에 액션을 결정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질문의 의도가 단순한 사실 기반의 정보인지 아니면 해석이나 인사이트가 필요한 요구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쿼리를 요약하거나 검색 대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거나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경로의 응답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어떠한 길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라우팅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predict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retrieve된 컨텐츠에 존재하는 중복과 노이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모듈이고요.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직접 리트리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만 LLM이 생성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다큐먼트들에 대해서 쿼리와 다큐먼트들에 대한 조합들을 다시 한번 랭귀지 모델에 투입을 해서 새로운 다큐먼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로 predict의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레그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합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프롬프트 자체가 이게 뭐 Natural Language Inference냐 QA냐 또는 Reading Comprehension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의 태스크에 대한 프롬프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답변과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롬프트와 인풋 인코더를 별도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합하게 조절한다는 얘기고요.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프롬프트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프롬프트가 가장 적합한지를 추출을 해서 레그 시스템에 제공을 하는 이러한 방식의 태스크 어댑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그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이슈와 질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레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모듈인 리트리버에 해당하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리트리버 관점에서의 세 가지의 핵심적인 리서치 퀘스천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한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인베딩 어떻게 잘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떤 방법론이 쿼리와 다큐먼트를 얼라인하기에 적합한가? 쿼리도 인베딩이 되고 다큐먼트도 인베딩이 되는데 질문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베딩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리트리버의 결과물과 LLM의 프리퍼런스를 어떻게 얼라인 시킬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의 성능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청크 옵티미제이션입니다. 외부 문서를 사용할 때 적절한 길이의 청크로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서가 너무 길 수도 있고 너무 짧을 수도 있는데 너무 긴 문서도 하나의 인베딩, 너무 짧은 문서도 하나의 인베딩으로 치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크기의 규격화된 청크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청크로 나눌 때 너무 크게 나누거나 너무 작게 나누면 적절한 최적의 아웃풋을 생성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크를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으로서 첫 번째, Fixed Size Overlapping Sliding Window라는 것은 고정된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되 약간의 오버랩을 허용을 함으로써 문장이 중간에 잘리는 것을 일부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컨텍스트 사이즈를 제어할 수가 없고 여전히 문장 단어가 중간에 잘리는 위험이 있고 시멘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ecursive Structure Aware Splitting 이라는 방법론은 Fixed Chunk Size와 함께 Linguistic Boundary를 고려해서 컨텍스트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Linguistic Boundary라 함은 결국은 줄바꿈, 마침표 또는 느낌표와 물음표와 같은 문장 부호들로 끝나도록 청크가 끝나도록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청크 옵티미제이션의 방법으로는 Structure Aware Splitting 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문서의 구성 단위인 문장 또는 문단,
섹션 또는 챕터 등으로 구분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chunk optimization의 방법론 중에 content aware splitting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구조화된 문서에서 컨텐츠 타입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이나 레이텍이나 HTML과 같은 이미 구조가 있는 문서에서 각각의 타입들을 유지하면서 청킹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LP 청킹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문서 내부에서 토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점을 찾아서 구분점으로 설정하고 문서를 분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청킹이 잘 됐을 때 이를 가지고 청킹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임베딩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최적의 청크 사이즈가 결정이 됐을 때 이 청크들과 쿼리를 적절한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시멘틱 스페이스의 벡터들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임베딩 모델들이 있지만 특수한 도메인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베딩 모델의 태스크 스페시픽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사용자의 지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도메인 knowledge를 파인 튜닝하는 것 또는 파인 튜닝 for downstream task를 하는 방식인데 도메인 knowledge에 대한 파인 튜닝은 쿼리와 코퍼스와 relevant document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존재를 하고요. 사용자의 쿼리에 대해 코퍼스로부터 relevant document가 잘 선택되도록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합니다. 라마 인덱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 구축, 모델의 파인 튜닝, 이벨루에이션 등의 절차에 대해서 적절한 클래스와 함수 집합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인 fine tuning for downstream task 같은 경우에는 downstream task에 적합한 임베딩 모델을 아예 fine tuning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LLM을 task specific retriever 생성을 위한 fewshot query generator로 사용하는 promptgator라는 방법도 있고 LLM을 이용해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혼재하는 데이터에서 리워드 시그널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LLM 임베더라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리트리버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서 쿼리와 다큐먼트를 임베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쿼리의 임베딩 모델과 다큐먼트 임베딩 모델을 서로 다른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임베딩의 문제점은 사용자의 오리지널 쿼리가 프레이징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어서 사용자의 쿼리와 다큐먼트를 얼라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쿼리 리라이팅은 사실은 쿼리와 다큐먼트를 얼라이닝 시키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가 제공한 쿼리를 재작성함으로써 리트리벌 대상이 되는 다큐먼트와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얼라인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Hypothetical Document Embedding이라고 하는 HYD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HYD라는 방식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사용자의 쿼리와 인스트럭션을 함께 제공을 해서 가상의 문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쿼리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가상의 문서를 이렇게 생성을 해내고요. 이 가상의 문서를 다큐먼트 임베딩 모델을 생성을 해가지고 임베딩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성된 문서에 임베딩 벡터를 결합을 하고 이때 사용자의 원래 쿼리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생성된 문서와 사용자의 쿼리를 포함해서 만들어진 임베딩이 되겠죠. 이걸 이용을 해서 다큐먼트를 리트리브 하는데 필요한 임베딩 벡터로 사용하는 게 바로 하이드 방식입니다. 또는 쿼리 투 닥이라고 하는 쿼리 리라이팅 방식은 수도 다큐먼트를 퓨샷 프롬프팅을 통해서 먼저 생성을 하고 이를 컨캐터네이션을 해서 다시 말하면 합쳐서 오리지널 쿼리와 합쳐서 새로운 쿼리를 만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LLM에게 쿼리를 이제 몇 가지의 샘플을 준 다음에 사용자의 쿼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쿼리를 다시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만들어낸 쿼리를 오리지널 쿼리와 함께 합쳐서 이제 실질적인 리트리버를 하는데 사용하는 문서의 임베딩 대상으로서 삼는 것이죠.
rewrite, retrieve, read라는 쿼리 리라이팅 방식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연어 형식의 쿼리는 관련된 다큐먼트를 잘 리트리브하는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쿼리에 적합한 답변을 생성하기에 최적화된 리라이팅 쿼리를 모델을 강화학습 방식으로 학습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쿼리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프로야구 우승팀은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리트리브에 적합한 쿼리는 뭐 2023년 또는 2024년에 한국 프로야구 우승팀이라는 게 더 적합한 쿼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쿼리를 아래에 있는 쿼리처럼 다시 재작성해주는 모델을 강화학습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세 번째 C에 해당하는 Trainable Rewrite, Retrieve and Read 방식이 있는데요. Small Pre-trained Language 모델이 Rewriter가 되고요. 이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인풋이 주어졌을 때 쿼리를 만들어내고 이 Retriever를 통해서 문서가 검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 아웃풋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닌지에 대한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결국은 이 리라이터 모델을 학습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백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너무 많은 세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LLM이 필요한 관련 정보를 리트리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해결책은 쿼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문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를 리즈닝을 통해서 앱스트랙션에서 생성된 질문에 의해 찾은 답과 오리지널 퀘스천을 이용해서 최종 앤서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인물이 1954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어떠한 학교를 다녔느냐라는 질문은 검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교육 경력, 교육 이력을 먼저 찾고 그렇게 찾은 답변으로부터 오리지널 쿼리에 해당하는 기간을 찾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백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원래의 오리지널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먼저 앱스트랙션은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 법칙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물리 법칙을 찾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리지널 퀘스천과 찾은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파이널 앤서를 찾게 되면 바로 체인 오브 소트 방식 또는 다이렉트 앤서 방식보다도 더 좋은 답변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쿼리가 이제 제작성이 됐을 때 그러면 쿼리와 다큐먼트를 이제 얼라인을 시키는 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Dense Passage Retrieval이라고 하는 DPR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DPR은 패시지의 인코더와 쿼리 인코더를 따로 이제 사용을 해서 두 개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패시지로 존재를 하고 예를 들어 질문이 양조의 과정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양조의 과정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쿼리 인코더도 임베딩이 되고 위키피디아의 수많은 패시지들도 임베딩이 된 다음에 이러한 임베딩들 사이에서의 두 임베딩, 이 주황색과 빨간색에 해당하는 임베딩들 사이에서 가장 주황색에 가까운 패시지를 찾는 것이 바로 DPR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의 일반적인 태스크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으로 주어지는데 결국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는 쿼리가 주어졌을 때 knowledge base로부터 연관된 패시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인 튜닝이 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트레이닝과 인덱스와 테스트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트레인은 테스트 상황에 맞도록 쿼리와 패시지 인코더를 먼저 학습을 하고요. 인덱스는 학습된 패시지 인코더를 이용해서 knowledge base를 인덱싱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 관점에서는 인덱싱된 knowledge base와 쿼리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레인은 추론 시점의 동작을 묘사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추론 시점의 동작이라 함은 쿼리 리프레젠테이션과 가장 가까운 문서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유사도 기반의 탐색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은 쿼리와 정답 문서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치 단위로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인배치 네거티브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습 시점의 대상 문서를 배치 내 패시지들로 제한을 한 다음에 결국은 쿼리와 정답 패시지 하나, 포지티브 패시지와 배치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다른 문서, 네거티브 패시지들이 입력이 됐을 때 요 info nc loss라고 하는 거는 쿼리와 모든 문서의 유사도들 중에서 쿼리와 정답 패시지의 유사도만 최대화하도록 하는 로스가 바로 info nc los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인덱싱을 해놓는데요. 이 인덱싱은 추론을 위해서 모든 문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검색을 하는데 최적화해 놓은 것입니다. 패시지 인코더를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면 산출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해놓은 것이고요. 인덱스를 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게 FICE라고 하는 인덱스입니다. 쿼리당 밀리세컨드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고 이는 문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계층적 탐색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스트 과정에서는 인덱스와 쿼리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관련 문서를 탐색하고 평가합니다. 쿼리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한 뒤에 인덱스 내의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쿼리 리프레젠테이션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탑 K개의 문서를 탐색을 하고 탑 K개의 문서들 중에서의 평가 지표를 산출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PR 기반의 방법론은 유사도 기반의 탐색을 진행하는 건데 리프레젠테이션간 유사도가 높을수록 관계 있는 문서로 관주를 하고요. FICE는 빠른 유사도 탐색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덱스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덱스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이한 검색을 위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쿼리는 검색 대상이고 인덱스는 탐색 대상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인덱스에서의 쿼리의 실제 인덱스 값과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해당 인덱스를 통해서 밸류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value는 검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위에 있는 예시처럼 쿼리가 감자일 때 인덱스 테이블은 감자라는 쿼리는 1번 키에 대응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1번 키는 작물은 감자, 칼로리는 10칼로리, 무게는 2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쿼리에 대해서 패시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키가 있으면 이 키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value는 문서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value는 document ID와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document ID인 키만을 통해서도 쉽게 유사한 문서들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DPR에 대한 부분 또는 Differentiable Search Index DSI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 연구실에 동영상 강의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 올라와 있으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레그의 마지막 단계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레그 자체가 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리트리버, 여기서 리트리버는 쿼리 인코더와 다큐먼트 인덱스, 그리고 사전 학습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제너레이터를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때 2020년도이기 때문에 검색 모델은 DPR을 사용을 했고요. 생성 모델은 바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모델 리트리버는 p eta z given x라고 하는 거는 쿼리 x가 주어졌을 때 관련성 있는 문서 z의 분포를 이제 최적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성 모델은 쿼리 x와 검색된 문서 z 그리고 i-1번째까지의 토큰이 주어졌을 때 i번째 답변 토큰의 분포를 이제 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nd-to-end backpropagation이라고 하는 거는 Q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P에 해당하는 부분, retriever에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그 시퀀스에서 레그의 어떤 그 검색 모델에 이 학습시키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식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검색 모델로 쿼리에 관련 있는 K개의 문서를 먼저 찾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리고 K개의 문서에 대해서 각각 정답 시퀀스 Y를 끝까지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구한 확률 분포 시퀀스를 합치는 것이 이제 레그 시퀀스에 해당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레그 토큰에 해당하는 방식은 검색 모델로 쿼리와 관련 있는 K개의 문서를 찾을 때 i번째 토큰을 생성할 때 K개 문서에 대해서 각각을 구하고 이를 각 타임 스텝마다 합쳐가지고 n번 반복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레그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터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Fusion in Decoder, FID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retrieve된 문서와 쿼리 자체를 컨캣한 다음에 인코더에 투입을 해서 input representation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코더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겁니다. 아래 있는 그림에서 봤을 때 question 1과 passage 1, question과 passage 2, question과 passage n, n개의 passage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통해서 인코더에다가 투입을 해서 어떠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요. 만들어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옆으로 컨캐터네이션을 한 다음에 디코더에 다시 한번 투입해서 생성하는 방식이 FID, Fusion in Decoder 방식입니다. 이렇게 방식을 하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 레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를 통해서 먼저 디코더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합쳤다면 퓨전 인 디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서 한번 합친 다음에 디코더는 하나의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리플러그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의 레그 방법론은 리트리버와 랭귀지 모델 내부에 접근이 가능함을 전제로 리트리버와 랭귀지 모델을 함께 파인 튜닝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대부분의 서비스들 API로만 제공되는 LLM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 부분은 픽스드 블랙박스로 두고 리트리버를 파인 튜닝을 해서 랭귀지 모델과 리트리버를 탈부착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너블한 리트리버를 만든다. 그리고 블랙박스 랭귀지 모델은 아예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플러그는 input context x를 받아서 다큐먼트를 retrieve를 한 뒤에 다큐먼트와 x를 컨캣해서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투입을 합니다. API를 통해 제공되는 랭귀지 모델의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의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한 번에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etrieve된 다큐먼트를 input context 앞에 결합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투입해서 산출된 아웃풋을 앙상블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put context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retrieve된 다큐먼트들에 대해서 블랙박스 LLM 모델에 답을 생성하게 시키고 이를 전부 누적해 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이 정답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리플러그는 리트리버를 학습할 때 input x가 주어질 때 document i가 retrieve 될 확률 분포 p 결국은 이거는 retriever의 likelihood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input x와 document가 주어졌을 때 정답이 산출될 확률 분포가 어느 문서에서부터 나왔는지 결국은 이게 이제 랭귀지 모델의 likelihood가 될 것입니다. 두 likelihood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시킴으로써 리트리버를 블랙박스 랭귀지 모델에 얼라인을 시켜주는 이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은 리랭킹, 결국은 리트리브된 문서를 어떠한 순서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다이버시티 랭커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브된 다큐먼트들 중에서 쿼리와 시멘틱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문서를 선택을 하고 이후 선택된 문서의 시밀러리티가 가장 낮은 문서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로스트 인 더 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괄식 또는 미괄식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주로 문서의 핵심 내용은 문서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있다는 걸 LLM도 이미 충분히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주요 문서를 1, 2, 3, 4, 5순위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리트리브된 문서가 5개가 있을 경우에는 1, 2, 3, 4, 5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나머지들의 세팅을 똑같이 해놨을 때 단순히 검색된 문서의 제공의 순서를 변경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생성이 잘 된다, 답변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레그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